한국군은 실전 경험이 없고 자주국방은 허상이다. 미국의 도발에도 한국은 단 한마디 말 없이 그저 침묵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겁먹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며 비웃었죠. 그 침묵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땐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말이죠. 한국에 파견된 국방부 수석 고문이 단 3일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의 침묵 뒤에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계획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세계를 뒤흔든 놀라운 진실을 만나보시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해롤드 윈슬로우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0년간 아시아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죠. 냉전 시대부터 북한 핵 위기까지 아시아의 모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한국도 물론 제 전문 영역이에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고 위성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 관료들과 화상회의도 자주 하죠. 하지만 직접 발을 디딘 건 2000년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2025년 새로운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절정에 달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우리 덕분에 부자가 됐으면서 방위비는 제대로 안 낸다.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라는 목소리가 워싱턴을 지배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안보 무임승차론이 공공연히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펜타곤 고문실에서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미 상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법안이 전격 가결된 거죠. 한국에 주둔하던 2만 8천여 명의 미군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법안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한국의 격렬한 반발을 예상했어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70년 넘게 함께해온 동맹국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청와대에서도 외교부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CNN 뉴스룸에서 앵커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뉴욕타임스도 블룸버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나 침묵하는 동맹국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져 갔어요. 처음엔 당황하던 의원들이 점차 우쭐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내 보수 의원들이 웃기 시작했죠. 그래, 한국은 미국 없인 아무것도 못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결국 우리 보호막 뒤에 숨어 지내던 나라잖아. 저도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보고서상으로는 한국의 발전상을 알고 있었지만 2000년대에 직접 본 그 혼잡하고 낙후된 서울의 기억이 더 생생했거든요. 서류와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톰 윌러가 등장했습니다. 국방부 전직 고위 전략가인 윌러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군은 실전에 약합니다. 자주국방이란 허상일 뿐이죠. 6.25 때처럼 또 미군이 없으면 어쩔 줄 모를 겁니다. 저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황해서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이에요. 윌러와 저는 오랜 동료였어요. 하지만 저는 윌러의 편견을 알고 있었죠. 과거 한미연합훈련에서 윌러가 계획한 작전이 실패했을 때 한국군 측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윌러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군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서라며 책임을 떠넘겼죠. 그때부터 한국군을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국방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해롤드,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오. 정말 한국이 우리 보호 없이도 괜찮은지 말이오. 윌러의 주장이 맞는지 현장에서 검증해 주시오. 20년간 아시아 전략을 다뤄온 제게는 당연한 임무였죠.
하지만 서류가 아닌 눈으로 직접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2000년대 제가 봤던 김포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승객들의 동선 하나하나까지 계산된 듯한 효율성이 보였어요. 출입국 절차도 몇 분 만에 끝났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도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그 나라가 맞나? 혼잣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며칠간 호텔에 머물며 한국 측 담당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정중하지만 무덤덤한 그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번 미군 감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담담하게 답했죠.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현재 상황을 직접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한국 관계자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제 일정을 잡아줬습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 차분하게 말이에요. 그들의 여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의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침묵인지를.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해준 첫 번째 일정은 서울 시내 둘러보기였어요. 차량에 오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거칠애용 관광이나 시켜주려는 건가? 하지만 서울 거리를 달리면서 느낀 건 충격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의 질서가 놀라웠어요. 교통신호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보행자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접 보시니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인상적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두 번째 일정은 방위산업 통계자료 검토였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 앉아 한국 측이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K방산 수출 실적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까지. 이게 정말 맞는 숫자인가 싶어서 몇 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확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모두 공식 발표된 계약 건들입니다. 한국 관계자의 답변은 담담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세 번째 일정이었습니다. 시민 대피 훈련 현장이었어요. 평범한 주택가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자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 정해진 대피소로 향했어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훈련이 아니었어요. 실전을 대비한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체계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훈련을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보고서로만 알던 한국의 현실이 이렇게나 견고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가 여전히 미군 감축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상황이 더욱 우쭐해지고 있었어요. 톰 윌러는 연일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을 조롱했죠. 보세요, 며칠째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미국 내 여론도 점점 쓸데없이 돈 퍼줬다는 분위기로 기울었어요. 심지어 백악관에서 직접 떠는 한국이 안보 무임 승차를 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주한미군 철수 일정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야당과 언론에서 정부 뭐하냐는 비판이 커졌어요. 외교안보 라인과 경제참모진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죠. 한 장관은 이대로 가다간 국제적으로 고립된다며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여전히 전략적 침묵을 고집했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의 실제 역량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판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거대한 판의 정체가 드러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참에 한국을 압박하자는 분위기가 동아시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부터 연일 전화를 받았죠. 해롤드, 한국 반응이 어떤가? 정말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저는 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한국의 역량은 충분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톰 윌러가 도쿄로 날아갔어요.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화상으로 그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윌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발언했어요. 한국군은 미군이 없으면 단독 작전도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침묵이 그 증거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벙어리가 된 겁니다. 일본 측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죠. 모두가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서울 호텔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전격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전략적 침묵을 택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놓칠 뻔했어요. 드디어 입을 열었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UAE, 사우디, 폴란드, 루마니아와의 고위급 방산 수출 계약이 동시에 발표된 거예요. 그것도 기존 미국 기술보다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면서 인공지능 기반의 탁월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가진 무기 체계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해롤드, 지금 뭔 일이야? 한국이 갑자기 이런 걸 발표했다고?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계약 규모였어요. 이게 미국의 특정 방산 기업들의 치명적인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이었거든요. 미국이 추진하던 안보 전략에도 예상치 못한 차질이 빚어질 게 뻔했습니다. 제가 참관하고 있던 한국군의 실전형 시뮬레이션 훈련장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식 전술을 적용한 가상 시나리오가 단 10분 만에 무너지는 걸 목격한 거였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책들이죠. 저는 메모를 끄적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집념이다. 도쿄에 있던 윌러는 어떨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기자회견장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전날까지 그렇게 자신있게 떠들던 사람이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능해서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였죠. 모든 카드를 다 준비해놓고 한 번에 내놓은 겁니다. 그날 저녁 한국 관계자와 마주쳤을 때 저는 물어봤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나요? 관계자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을 뿐이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 치밀함의 진정한 위력을 전 세계가 깨닫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언론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CNN이 첫 타자였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반격. 군사 외교력과 경제력 총동원, 이런 헤드라인이 메인 뉴스를 장식했죠. 워싱턴 포스트도 뉴욕 타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미국 뉴스를 보며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논조가 180도 바뀐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침묵하는 한국을 조롱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전략적 침묵을 칭찬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한 국가들에서 성능 찬사가 본물을 이뤘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 무기 시스템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기대 이상이라고 발언했어요. UAE 측에서도 동급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라고 평가했죠. 제 휴대폰에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펜타곤에서였습니다. 해롤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선언이 나왔다는데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낸 거였거든요. 한국 정부가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훈련보다 자체 역량 점검이 우선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어요. 이게 미군 내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연합훈련 없이는 미군도 한반도 작전 계획을 제대로 짤 수 없거든요. 갑자기 미군 내부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더 웃긴 건 미국 내 반응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내 다른 전략가가 긴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한국의 대응에 미국이 더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미 언론에서는 아예 윌러를 겨냥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윌러 라인의 시각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 기사까지 등장했죠. 그 와중에 윌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고 해명했어요. 전날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바로 그때 한국 대통령이 또 한 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생존을 우리의 방식으로 지킬 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절실함이 담긴 선언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보고서 초안을 삭제했습니다. 윌러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준비했던 내용들이었어요. 대신 새로운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다시 배워야 할 파트너다. 워싱턴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한국을 얕잡아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황하고 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침묵이 끝나자 전 세계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뀌었어요. 그 변화의 물결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미국의 유력 국방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터뜨렸어요. K방산이 미국 없이도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미국 군사 전문지가 이런 제목을 다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해외 파트너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는 동반자입니다. 저는 이 말의 무게를 알았어요. 사우디가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졌어요. 한국형 항공모함 기술을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공개된 거였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자마자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확인 중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에서 이미 공식 발표했어. 항공모함 기술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역 내 해상 파워 밸런스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바로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된 거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자주국방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자체 평가 보고서였죠. 제가 아는 펜타곤 동료가 조용히 귀띔해줬어요. 해롤드, 윌러 끝났어. 고문직에서 사실상 해임됐다고 봐야 해. 전략적 실패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상층부도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윌러와는 오랜 동료였지만 그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에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어요. 제목은 이들은 군인이 아닌 수호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과장된 표현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워싱턴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더 높은 선에서였죠. 해롤드, 보고서 내용 바꿔야겠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어떻게 바뀐 건가요? 한국을 적대시할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어. 내 현장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자던 사람들이 이제는 파트너십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침묵은 성공했다고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주도권 자체를 흔들어 놨으니까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 다른 시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건 며칠 후 CNN 긴급 토론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에서 그 방송을 지켜봤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한국의 역습, 미국은 무엇을 놓쳤나 윌러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패널로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진행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윌러 박사, 며칠 전 한국군이 실전에 약하다고 하셨는데요. 윌러는 입을 다물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문이 막힌 거였죠. 옆에 앉은 동료 의원이 대신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미국의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 윌러와 함께 한국을 비난하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반성을 표명한 거였거든요. 다른 패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몰랐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국 참전용사 단체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성명서 내용이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은 70년 전 우리가 지키려 했던 가치의 진정한 계승자다. 6.25 참전용사들이 직접 나서서 한국을 지지한 거였죠. 그날 주식시장 반응도 극명했어요. 미국 내 군수업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대형 방산업체들 말이에요. 반대로 아시아 증시에서는 한국 방산주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죠. 저는 미국 온라인 반응도 확인해 봤어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관련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댓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린 그들을 너무 얕봤다. 한국인들 정말 대단하네. 미국이 배워야 할 게 많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대통령이 또 한 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한미동맹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70년간 함께해온 소중한 관계죠. 하지만 이제는 의존이 아닌 상호 협력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의존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가자는 메시지였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비공식 면담을 제안한 거예요. 대통령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조용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한국 대통령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해롤드 박사, 이번 일로 많은 걸 보셨을 텐데요.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대통령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국은 우리가 필요했을 때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때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이 감동받았어요. 이분에게서는 복수나 원망이 아니라 성숙한 리더십이 느껴졌거든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 제 보고서 방향이 완전히 정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파트너라고 말이에요. 그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 변화는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뉴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시민단체가 한국을 이해하기 캠페인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서 K방산 전시회까지 열었죠. 저는 현지 뉴스를 보며 입이 벌어졌어요. 미국 시민들이 줄을 서서 한국 무기 체계를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에서도 비슷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평범한 미국 시민들이 이런 기술력이 있는 줄 몰랐다. 정말 정교한에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더 감동적인 건 참전 용사들의 움직임이었어요. 한 미군 중장 출신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군과 함께 작전 뛴 건 내 커리어의 영광이었다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80대 노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젊은 한국 장교들과 함께 일해봤다.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은 어떤 군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다. 그 영상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넘겼어요. 댓글들도 감동적이었죠. 우리가 정말 한국을 몰랐구나, 존경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화제가 된 건 한국의 무인 전투기 시연 영상이었어요. 전 세계 SNS에서 바이럴이 됐죠. 정확한 타격, 완벽한 기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윌런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잠수를 탔어요.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했죠. 마지막으로 한 매체에서 접촉했을 때 윌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난 말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만 동료로서는 안타까웠거든요. 반면 한국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관심과 찬사 속에서도 조용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대규모 축제도 없고 과시적인 행동도 없었죠. 그냥 평범하게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떠들지 않아도 실력으로 증명하는 모습,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줬거든요.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 한국에서 마지막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래된 기억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한 단어로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묵묵히 준비했고 결국 행동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군 장병들도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였죠. 강요 없는 존경. 그게 바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성과였어요. 그 강요 없는 존경이 결국 가장 강력한 외교 카드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미 상원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주제는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안 재검토였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현장에서 본 한국의 실상을 증언했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함께 협력해야 할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철수를 당연시하던 분위기였는데 완전히 바뀐 거였죠. 결국 상원은 주한미군 철수안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상 철회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비공식 친서를 보낸 거예요. 내용은 간단했지만 의미는 깊었죠. 우린 파트너이며 친구입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상황이 뒤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대규모 시위나 감정적인 대응은 전혀 없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만난 직장인,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 공원에서 산책하는 노인분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 뭔가 달랐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을 확대하면서 내수도 함께 살리고 있었거든요. 해외 수출로 번 돈을 국내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였죠. 저는 한국의 마지막 날 우연히 들른 작은 카페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TV 뉴스를 보며 조용히 웃고 계시더군요. 옆에 앉은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옛날엔 우리가 도와달라고 손 벌렸지만 이젠 우리가 누굴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됐구나.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한마디에 70년 한국 현대사가 다 담겨 있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짐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였죠. 워싱턴에 도착해서 펜타곤 군의 카페테리아에 앉았어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실력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격을 배워야 할 때다. 펜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품격, 묵묵한 준비,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죠. 떠들지 않아도 인정받는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침묵은 결국 가장 큰 목소리가 되었어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걸 그 조용한 나라가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거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한국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